안녕하십니까. 미셀오입니다. 오늘은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시습의 이생규장. 고등학교에 와서 이 작품을 안 접해본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나 금옷이나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옷이나 안에 있는 5편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금옷이나 안에는 5편의 작품이 있거든요. 이생규장전도 있고 만복사 접호기도 있고 뭐 치유법극전기 다 이제 또 그 외에도 많은데 이생규장전이 만복사 접호기와 함께 좀 스토리가 재미가 있거든요. 이생규장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네. 그 이생은 집을 그렇게 부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생이에요, 학생. 예. 국학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생이. 그런데 한편 요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중에 채랑이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집에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랑이 그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채랑이가 이제 자기가 따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또 이제 종도 한 명, 예, 같이 몸종도 한 명, 또 몸종 한 명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채랑의 집이 이렇게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 이 담장 밖에 이렇게 이생이 걸어가다가 이 채랑이가 이제 혼자서 술을 놓다가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시의 내용은 좀 외롭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생이 그 여자가 엎어내는 그 시의 내용의 화답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이생이 이 담을 타는 거죠. 담을 타가지고 채랑이랑 이생이랑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생은 머리도 똑똑하고 풍채도 좋고 이제 학문하는 학생으로서 다 괜찮은데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에요. 예. 왜냐면 이생은 이렇게 부모님 몰래 연애를 하면서 들킬까봐 맨날 조마조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생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좀. 예. 근데 채랑은 굉장히 씩씩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채랑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예,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채랑은 굉장히 여기서 적극적이죠. 네.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우리 저 소설 있잖아요. 봄봄이라는 소설. 그게 보면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나는 굉장히 소극적인 남자로 나오는데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생각나네요. 근데 이렇게 비밀리에 하던 이 연애가 발각이 되게 됩니다. 발각. 그러니까 이 이생의 아버지가 이 밤늦게 그 어디 그리 싸돌아다니노? 응?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아니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생을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울주 뭐 이런 울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부모 뜻에 이제 순종하고 소극적이죠. 그러면 채랑한테 간다는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무심한 남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떠난다는 말도 안 하고 핵하고 맨날 만났던 자리에 안 나타나니까 이 채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랑은 남자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상처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파서 죽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채랑의 부모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잖아요. 죽게 생기니까.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냐 말을 해봐라. 그런데 채랑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유연애가 이제 금지되는 시대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부모 몰래 연애하는 것도 좀 말하기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채랑의 부모님이 뭐 채랑이 방을 뒤지니까 자기들이 주고받았던 이제 연애시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랑의 부모가 이생의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유연애잖아요. 자유연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연애가 금지된 상황에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부모의 반대로 해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 두 번째 또 시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시련이고 두 번째 시련이 뭐냐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홍건적의 난. 그러니까 이 홍건에 붉은 수건을 두른 도적대들이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 이생이 지 혼자 도망갑니다. 지 혼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생이라는 남자는 좀 별로예요. 근데 채랑은 결과 지조를 지키다가 도적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채랑은 죽죠. 채랑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생이 자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막 이제 금방 귀신이라 나올 것처럼. 근데 그때 이생 앞에 자기 와이프가 나타난 거예요. 와이프가. 처음에는 채랑도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는데 결국 그냥 이 채랑이랑 같이 둘이서 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둘이 이제 서로 너무너무 이제 정하고 운우지정이라고 하죠. 부부간의 정이 싹트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암시를 줘요. 여기 이때 이생은 바깥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둘이 살 때 피난 갔던 노비들도 다 돌아오거든요. 그 노비들도 다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쯤 살았을 때 채랑이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채랑이 이제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를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있으면 저승의 명부에 어긋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 한 편을 남깁니다. 시.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시가 삽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라고 하는 특징이 정서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심리 감정, 정서를 드러낼 때에 시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시가 많긴 한데 어쨌든 시가 삽입되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너랑 나랑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거울이 깨졌는데 또 다시 만났다. 근데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슬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채랑이 이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이생도 떠난 채랑을 그리워하다가 또 같이 이제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생규장전의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그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죠. 죽음을 초월한 사랑.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힘들 때마다 지금 보세요. 자유연애 금지가 부모 반대했을 때도 채랑이 해결을 했고 그쵸. 그래서 결혼하게 됐고 홍건적인 안에서도 채랑이 적극적이었고 또 귀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만난 것도 채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해소의 주체라든지 만남을 주선하는 그 주체는 채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채랑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이생부모의 반대, 자유연애 금지죠. 그러니까 이게 봉건적 사회 구조잖아요. 봉건적 사회에서 자유연애를 금지했다는 거, 그 첫 번째 실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건적인 나라에 살았잖아요. 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극복이 이제 불가한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재랑이 이제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어떤 법칙, 예, 명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돼. 이 세 가지 시련 속에서도 예, 그래도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생유정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셀 오였습니다.